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볼게요. 1920년대에는 일본의 통치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었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먼저 살펴볼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이제 고등교육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세웠던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1원씩이라고 해서 1원씩 모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우리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대학 설립보다는 야학이라든지 이런 강습소 운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성공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회사령이 이제 바뀌게 되죠.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일본의 물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관세까지 철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물건을 싼 값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물건이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건,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시는 분이 시작을 하셨고 평양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하는 단체가 주도가 돼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꼭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껴들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좋은 운동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꼭 존재를 해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 사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막 사주니까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약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여러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비판들이 막 받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 물산 장려 운동도 조금 좀 시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치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치운동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주로 지식인 계층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이 통치를 하는 그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왜냐면 독립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조선의회 설치를 좀 부탁을 하게 돼요. 이거 그냥 이런 자치만 조금 얻자. 독립은 좀 힘드니 자치권만 조금 얻자라고 하는 게 자치운동인데 이들은 일제에 좀 이용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친일의 역할을 좀 하게 되기도 했던 좀 안타까운 운동입니다.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용기가 없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작 노동쟁이는 뭐냐면 소작권을 갖고 있는 소작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기 시작을 하고 노동자들도 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 동아시아에 막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배워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소작쟁이 노동쟁인데 대표적으로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요. 노동쟁이는 원산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주로 생존권을 위해서 좀 싸웠다면 이게 1930년대로 좀 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비합법적이고 폭력이 섞인 투쟁, 그 일본에 좀 대항하는 그런 투쟁 형식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백정들도 이제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백정이 뭐냐면 조선시대 신분이 있잖아요. 그 양반, 그리고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그리고 백정은 사실 천민보다도 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백정인데, 그래서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던 계층이에요. 근데 이 백정들이 1894년에 우리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 신분 서열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양반 거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백정들이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차별을 받고, 그리고 이름 위에다가 빨간 점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백정으로 표시를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형평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평운동은 조금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래서 학교 입학도 자유로워지고 빨간 점 찍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형평운동으로 백정들이 조금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니까 사실 제일 비참한 싸움이 을들의 싸움이잖아요. 이 농민들이, 그 상민들이자 상민계층이었던 분들이 이걸 좀 고깝게 본 거죠. 나보다 밑에 있던 애들인데 권리를 주장하더니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깔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반형평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기도 했고, 나중에 이게 일본이 좀 이용해서 약간 친일 단체 쪽으로 조금 변화가 되기도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런 운동으로 변질이 됐는데, 그래도 그 백정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었다라는 거고요. 소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에서 주도를 했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주도를 했습니다. 소년운동은 옛날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숙한 존재고 무시해도 되고 그냥 아는 것도 없고 바보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런 인식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만들고 어린이 날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게 소년운동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약간 사회적 운동이라고 하면 60만세 운동부터는 일본에 좀 본격적으로 대항하는 운동인데, 1926년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60만세 운동이고요. 이때는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에 우리 제2의 3.1운동을 꿈꾸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도자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도자들 중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참 멍청하죠. 학생들이 이런 걸 주도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월 10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게 60만세운동이었고요. 이거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학생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힘을 얻고 이제 그런 민족운동, 독립운동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1929년이고요.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하고 조선 학생하고 같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의 머리끄댕이를 막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초원이었던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일본인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당연히 조선인 학생만 처벌을 하고 일본인 학생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선 본위의 교육을 해라 그러면서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가 할 건데 신간회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퍼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11월 3일이 지금 학생의 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날이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간회를 볼게요.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때 사회주의자하고 민족주의자하고 서로 연대의 가능성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자라고 했던 단체가 신간회예요.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예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는 비타협하고 타협 민족주의자로 나뉘는데 비타협은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일본에 타협을 하는 민족주의자를 말해요. 그래서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고 일제강점기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들은 뭘 했냐면 일단 뭐 조선인들의 계몽을 위해서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든지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런 민족 운동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운동들이 더 커지고 일제에 대항하는 단체로 그런 운동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쪽에서도 남자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성들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해서 신간회의 자매단체였던 근우회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신간회는 1931년에 해소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에트 그 정부의 지령을 받는다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비에트에서 노선을 바꿔요. 원래는 그 전에 사회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좀 약하니까 민족주의자들하고 연대를 해서 세력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노선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건데 이때 이제 좀 노선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서로 좀 갈등도 있었고 거기다가 여기서 주도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서울 민중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에 검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대부분이 잡혀가고 이 신간회 자체가 민족주의 세력들만 거의 남게 되다 보니까 우경화가 되면서 좀 노선도 많이 바뀌고 하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간회가 해소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국내의 독립운동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920년대 국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910년대에 국외 독립운동 할 때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면서 뭐 신흥무관학교도 있고 여러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게 1920년대 독립전쟁이고요. 대표적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말 그대로 봉오동에서 일어난 전투고 홍범도라고 하는 장군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했고요.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부대는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활약을 했고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그리고 군무도독부가 이렇게 세 단체가 합쳐진 단체가 대한북로독군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봉우동에서 활약을 했고 또 청산리 전투도 일어났는데요. 청산리 전투는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배경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중국 마적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일본 관공서를 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중국 마적을 토벌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쪽에 있던 한인들을 싹 다 쓸어버린 게 훈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 장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도 여기에 함께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굉장히 크게 이겼다 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서는 백운평 그리고 완루구라고 하는 곳에서 대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고요. 여기에서 둘 다 조선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가 갈려요. 그래서 일으켰던 게 참 쪼잔한 사건인데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간도가 만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한인들을 다 대량 학살을 했던 게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한 복수심에서 했던 거예요. 딱히 뭐 명분은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간도에 있었던 분들이 위로 올라가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하자 했는데, 그쪽에 그 러시아가 당시에 내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전에 좀 휘말려가지고 무장해제하라고 했는데 무장해제 안 하고 버티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자유시 참변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이 만주, 연해주, 러시아 쪽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좀 많이 피해를 봤었고요. 이후에 이제 만주 지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민족 유일화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냐면 이때 만주 지역에서 자치 단체들이 몇 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라고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이 단체들이 이제 자치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분산이 되니까 이걸 좀 합치자라고 했는데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했고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로 나눠져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졌는데, 국민부는 나중에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이 창당이 되고, 혁신의회는 해산을 하고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요. 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조선혁명당에서 조선혁명군 만들고, 1930년대에 하겠지만 영세봉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중구 한중연합군을 구성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 독립당, 독립군 만들고 지청천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 이 군대를 이끄셨고, 요 분들이 이제 한중연합군을 주도를 하는 그런 단체들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가 만들어지냐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의열단은 1920년대에 이제 만들어져서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 만주 길림에서 만든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개인의 의거,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든지 총을 쏘든지 해서 무장으로, 개인이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의거를 일으키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 의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단체에 지침이 있었어요. 그게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거고,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 선언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고 다 좋은데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벗고 싸워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무정투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의회당과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대표적인 의거에는 박재영 의사가 부산에서 부산 경찰서를 습격을 했고, 김상옥 의사는 종로 경찰서를 습격을 했다가 굉장한 총격전을 벌인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김익상 의사는 조선 총독부를 공격을 했고요.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상은행을 다 공격을 하셨고, 김지석 의사는 일본 왕궁을 공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제 의거를 활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개인이 계속 하니까 사실 좀 어렵겠다 싶어서, 좀 조직적으로 단체가 필요하다 싶어서 황포 군관학교에 이제 요 단원들을 입학시켜서 정식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군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국외와 국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어떻게 독립운동이 진행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